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께서 그 링크를 해주신 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상하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구독자분께서는 미국의 그 복수 전문가들과 증권 투자자들이 2008년 이후에 또 올지 모르는 경제 붕괴를 얘기를 해오고 있었고, 그렇지만 한국의 분위기는 그렇지 못한 듯해서 늘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원래 요청은 그 메일상으로 링크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해석을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모두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일단 내용이 굉장히 많고 지표 기반으로 된 그 보고서 형태이기 때문에 상하로 나뉘어서 방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내용은 이거예요. 내용은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런 그 내용들 중에서 절반을 영상으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이 내용은 제가 일단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가공은 안 했고요. 그냥 정리하는 정도와 그리고 저의 추가 의견을 덧붙이는 형태로 방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이 포브스지에 실린 이 내용을 작성한 사람은 제시 콜럼보라는 사람입니다. 제목은 거대한 재앙은 그 미국 주식시장에 거품이 터지는 시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본 영상에 된 실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작성한 제시 콜럼보라는 사람은 경제 분석가이고요. 그리고 투자 자문가, 그리고 포브스지의 그 기고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포브스지에는 이제 9월 5일날 등록이 된 걸로 확인을 했고요. 일단 도입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해 초 2018년 초전 그 변동성과 그 짧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지난 몇 주 동안 기록적인 상승세를 기록을 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지금의 시장은 거의 10년 동안 계속된 상승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불행하게도 이 비정상적인 시장 강세는 매우 강하고 유기적인 경제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2008년에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극도로 인위적인 거품 경제의 증거이다. 이 보고서에서 나는 현재의 강세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양한 차트를 보여줄 것이다. 이 제시 콜럼보라는 사람도 지금 시장이 그 양적 완화로 인한 매우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에 관련된 이제 차트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제부터 그 차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건 지금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차트죠. 2009년 3월에 끝난 금융위기 이후에 S&P 500 지수가 무려 3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직전에 최고가를 찍었던 2007년에 대비해서 약 80% 이상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형 캡인 그 러셀 200 지수, 여기서 러셀 200 지수는 그 연두색입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그 나스닥 지수는 여기서 요거예요. 남색. 이 두 지수는 모두 그 2009년 이후 S&P 지수에 대비해서 약 400에서 500% 상승했다. 여기서 S&P 지수는 가운데 파란색이거든요. 이것보다 그 나스닥 지수와 그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엄청난 상승을 했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폭이 점점점 커지죠. 이 구간부터 이제 커지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금융위기가 완료된 시점이 이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시장의 광기의 시장을 보면서 이 이유는 뭐라고 이제 진단을 했냐면, 이 사람은 바로 초저금리. 초저금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거품을 만든다. 투자자는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싼 금액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곧 부동산 투기를 위한 저가의 모기지와 주식 거래를 위한 낮은 마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식 매수, 배당금 인상, 그리고 인수 합병을 위해 차입하는 비용을 절감한다. 그것은 거의 보통 미국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요거는 이제 기업뿐만이 아니고 기타 투자자들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위험 자산 시장 투기 대비 은행의 현금 보유를 억제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더 많은 현금을 보유를 해야 되지만 이런 초저금리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은행에서. 싸게 빌리면 되니까. 또 은행도 역시 차입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지원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올라갈 거니까 이러한 그 투자를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리고 소비자, 기업 및 정부에 더 많은 차입을 장려한다. 그러니까 계속 돈을 빌리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그 초저금리가 결국 거품을 만들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진단을 했어요. 저는 지난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역사 이래로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낮은 금리가 오래 지속됐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야기시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제 이거는 금리에 대한 차트입니다. 이미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요 남색은 연준의 기준금리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은 기업 채권금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파란색은 미국 10년물 금리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그 금리의 그 흐름들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낮아지고 있죠. 계단식으로 낮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10년물이나 기업 금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향 추세를 만들고 있죠. 결국 이렇게 낮은 금리는 돈을 더 싸게 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통화정책은 실질 금리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위기 이후 엄청나게 느슨해졌다. 2008년 금융위기 시 주택 거품과 현재의 모든 거품은 마이너스 실질 금리 시대에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빚 기반의 그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계단식으로 계속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24번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차트는 연준의 실질 금리 차트입니다. 요거 지금 가운데 보시는 그 검은색 선이 딱 제로 금리예요. 그런데 그 2008년 금융 위기를 만들 당시 그 직전에도 모기지 거품이 있었잖아요. 근데 모기지 거품을 만든 건 닷컴 버블 이후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실질 금리가 2003년, 2004년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었거든요. 이 시기에 이제 버블을 키운 거죠. 왜냐?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결국 거품을 만들어내고 금리를 이제 연준이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폭발한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이제 거대한 거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이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브리띵 버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거품화 시킨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시 콜롬버는 테일러 규칙을 또 여기서 인용을 합니다.
일단 테일러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연준 금리가 테일러 규칙 모델보다 훨씬 낮으면 인플레이션과 거품 형성 위험이 높다. 그리고 반대로 연준 금리가 테일러 규칙 모델보다 훨씬 높다면 긴축 통화 정책이 경제를 억압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테일러라는 사람이 연준 금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 그것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그 모델을 하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준 금리와 비교를 해보니까 이때 시절, 그러니까 모기지 거품 시절이었죠. 이때 보면은 그 주황색이 테일러 규칙 모델이에요. 그리고 남색이 연준의 금리입니다. 이때 보면은 테일러 규칙 모델이 훨씬 더 위에 있죠. 연준 금리가 테일러 규칙 모델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거품 형성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결국 2008년에 터졌죠. 그리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테일러 규칙 모델보다 연준 금리가 훨씬 더 낮게 있어요. 이런 환경이 인플레이션과 거품 형성 위험이 높다라는 것을 지표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에 계속 이런 거품을 만드는 환경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 거품을 만드는 환경이.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연준 기준금리에서 테일러 규칙 모델을 빼면 통화 정책이 얼마나 느슨한지, 타이트한지 또는 적절한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장단기 채권 금리 스프레드와 같은 그런 비슷한 유형의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딱 제로입니다. 제로. 이 기준이. 그래서 연준 기준금리에서 테일러 규칙 모델을 뺐을 때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거품을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전 차트 형태를 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높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회형으로 이제 된 건데 2008년에서 굉장히 큰 거품을 만들었고 여기서 벗어났긴 했지만 양적 완화로 인해서 다시 이 영역으로 진입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여기서 다시 위로 벗어나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 만약에 벗어난다고 해도 잠깐 벗어났다가 다시 이 영역에 들어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빚 기반의 신용화폐 시스템이 지금 늪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 차트로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낮은 금리와 낮은 채권 금리로 기업들의 차익 붐이 일어나면서 기업의 부채는 2008년 최고치보다 40% 이상 급증했다. 그러니까 차입한다는 얘기는 돈을 빌린다는 얘기예요, 결국.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빌릴 수 있죠, 기업들은. 그런데 그런 낮은 금리, 낮은 채권 금리로 인해서 기업들은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24번 영상에서 한번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했습니다. 회사채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이런 회사채를 통해서 대출 붐으로 인해 갚아야 할 미국의 기업 부채가 GDP의 45% 이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는 몇 번의 신용 주기 동안 도달한 수준보다 더 나쁜 것이다. 제가 이 비슷한 차트도 24번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일단 1980년대 첫 번째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40%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시절에는 45%에 육박을 했었고 그리고 1차 금융위기 당시에는 45%를 살짝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그 명목상 차입한 금액보다 이때가 훨씬 더 많다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낮은 금리였고 이때 그 회사채는
이때 발행한 수준보다 훨씬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로 연준이 그 회사채들을 굉장히 많이 매입을 했죠. 그래서 기업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순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뭐 미국 경제 호황이다 호황이다 하는데 정말로 실질적인 호황 때문에 기업이 성장한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빚 덕분에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빚으로 만든 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앞에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미국 기업들은 이 빚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배당금을 늘리고 인수합병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 인수합병을 위해 차입 자본의 대부분을 사용해왔다. 그러니까 회사채를 빌린 이 비용이 대부분 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원래 회사채를 빌리는 이유가 뭡니까? 회사채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 이유가 생산시설을 뭐 증축을 하거나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또는 더 좋은 제품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연구 비용이라든지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번영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 회사채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 기업들은 어때요? 그런 이유 때문에 회사채를 통해서 차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했으니까 배당을 올리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겠죠. 배당금을 늘리고 그리고 이 주가를 부양하고 임원들의 보너스를 챙겨주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합니다. 인수합병을 위해서 또 자금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회사채를 통해서 비용을 이제 빌리는 거예요. 굉장히 인위적인 부채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이익을 도모를 하는 거죠. 순수하게 그 경제 실질 성장을 통해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 인위적으로 기업을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 규모를 크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또 주가를 또 부양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것도 주가를 부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늘리면 역시 이것도 주가를 부양시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위적인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계속 부풀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미국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주주들에게 보상하는 동시에 거품 속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주의적 행동이라는 장기 사업 투자는 무시한 채 이러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기업들이 사회에 환원을 하고 전반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장기 투자를 이제 무시를 하고 요런 거에만 목을 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라고 탐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2009년 이후 주식 매수와 배당금 지급이 어떻게 주식 주가에 부양을 하는지 극적인 효과를 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차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그 남색은 자사주 매입입니다. 남색은 자사주 매입이고요. 그리고 주황색은 배당금입니다. 배당금. 그래서 요 파란색 선 차트는 그 S&P 500 지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 그 위기 이후에 배당금과 그리고 자사주 매입의 총 합계를 보면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잠깐 정체된 구간이 있었는데 이때 S&P 500 지수가 살짝 조정을 받고 다시 대폭 늘리다 보니까 지금 또 다시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앞선 설명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주가를 부양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완전히 자사주 매입에 올인을 한 상태네요. 기업들이. 완전히 다 남색으로 변했죠, 지금. 그리고 그 규모도 엄청납니다. 그 작년까지 수준은 딱 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수준은 두 배가 넘네요. 이게 단위가 빌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액수가 엄청난지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의 그 미국 주식시장 상태는 사실상 이런 거품 키우기,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을 통한 이런 거품 키우기에 이미 도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차트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실제 기업 이익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로 실질적인 이익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했죠. 그래서 기업들은 결국 대량의 회사채를 통해서 비용을 빌리고 그것을 자사주 매입과 그리고 배당감을 늘리는 방식의 그 인위적인 거품 키우기를 통해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기업들의 이익을 채웁니다. 이거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영원한 성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방향을 반대로 잡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은 곧바로 부채 폭탄이 돼서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현재 45%가 넘어요. GDP. 엄청난 규모입니다. 미국 일반인들의 뭐 부채나 정부의 부채도 엄청난데 기업들의 부채가 굉장한 규모로 저는 보여지네요. 그래서 연준은 2009년부터 미국 증시의 거품을 부풀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왜? 양적 완화. 양적 완화 자금은 결국 국채나 재무부에서 발행한 국채나 그리고 기타 자산, 회사채도 있고 모기지 채권들도 있고 이런 기타 자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을 했잖아요. 양적 완화가. 그리고 그 유동성을 금융 시스템에 주입했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다 들어갔으니까. 특히 회사채는 그 기업들에게 대량의 엄청난 자금을 빌리게 해주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곧바로 금융 시스템에 주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낮은 금리 환경을 통해서 민간인들도 굉장히 많은 자금을 빌렸고요. 그 자금 역시 금융 시스템에 주입됐습니다. QE는 결국 채권 가격을 높이고 채권 금리를 낮추도록 돕는다. 이렇게 되면은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그 환경을 만들고요. 이것은 곧 거품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합니다. QE는 또 다른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는데요. 그것은 낮은 금리로 인해 주가를 부양시키는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이 남색선은 연준의 그 대차 대조표입니다. 2008년 이후 양적 완화 이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대차 대조표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 낮은 금리로 인해서 요 S&P 주황색 S&P 500 지수를 늘리는데 기여를 했죠. 그래서 좀 정리를 또 해볼게요. 앞서 언급했듯이 저금리는 증권 투기꾼들이 그들의 브로커로부터 대출의 그 형태로 돈을 빌리도록 부추겼고, 이러한 투기꾼들은 마진 대출의 지렛대로 그들의 수익을 높이면서 강세를 타고 있다. 이 전략은 시장에 돌아서서 그들의 손실을 확대하기 전까지는 매우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시장이 계속 상승하기만 한다면 이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더 많은 자금으로 계속 투기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또 빌려서 또 수익을 올리고, 시장이 상승만 한다면 이 전략은 굉장히 유효해요. 그런데 시장이 돌아서면 이것은 엄청난 폭탄으로 돌아오겠죠. 투기꾼들이 시장의 최고조에 달하기 직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마진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러한 현상은 시장이 최고조에 달하기 직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강세장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강세장 역시 이러한 형태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곧 시장의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닷컴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 주기 동안 마진 빚은 GDP의 약 2.75%로서 최고조에 달했지만 현재 주식시장의 거품에서 마진 빚은 GDP의 3%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다. 장황한 주식시장의 종말에서 마진폭은 거래자들이 마진콜을 피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락세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진콜이라는 것은 증거금 납부입니다. 만약에 그 주식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증거금 납부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증거금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락세로 돌기 시작하면은 이런 그 마진콜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자들이 주식을 또 팔겠죠. 그러면은 이 하락을 더 부추기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만들고 하락은 더 큰 하락을 만드는 이런 연쇄적인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우려할 대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더 커졌대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노란색은 GDP 대비 그 마진 빚의 비율입니다. 노란색. 그리고 남색은 S&P 500입니다. 흐름이 거의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닷컴 버블 당시 보면은 약 2.75%네요. GDP 대비 마진 빚이 2.75% 돼요. 그리고 모기지 붕괴 당시 마진 빚이 약 2.7%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은 엄청납니다. 거의 3%에 육박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빚은 그대로 S&P 시장으로 흘러들어서 이렇게 부양을 시킵니다. 다 흐름이 똑같죠? 이번에 여기서 떨어질 때는 골이 더 깊겠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간의 빚의 규모는 이때랑 차원이 틀리다고 했어요. 이때가 엄청나게 많다고 했습니다. 뭐 회사채든 모기지 채권이든 뭐 어떤 빚이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낮은 금리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진짜 엄청나게 찍은 돈으로 그런 채권들을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 빚입니다, 빚. 그리고 그 빚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주식시장을. 그리고 그 다음 차트는 또 언급하고 있는 그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경기 침체나 거품 붕괴 직전에 개인 투자자들과 소규모 투자자들은 전형적으로 주식에서 가장 공격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슬프게도 이런 투자자들은 가장 중요한 시장 전환점에서 잘못된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 쉽게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붕괴 직전에 위험 자산에 투입하고 있는 비용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시장의 꼭지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꼭지에서 몰리고 붕괴를 하죠. 그러한 경향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남색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의 70%에 육박을 했죠.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이 70%입니다. 그에 반해 현금 보유는 뚝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지금은 20% 밑에네요. 자, 보세요. 주황색이 현금 보유 비중인데 2000년 닷컴 버블이
이제 터지고 나서 현금 비중을 쭉 올리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초까지 현금 비중을 굉장히 높입니다. 다 판 거예요. 다 손실이죠, 이게 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현금 비중을 쭉 낮추고 다 투자했어요. 다. 여기에 다 투자 비용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투자한 거예요. 근데 이 차트는 주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식 투자 비중이 지금 70%나 되는 거예요. 개인 자금이. 근데 보통 거품 붕괴 직전에 이러한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의 상황도 그때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런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채권이나 기타 회사채, 모기지 채권 등을 통해서 매입을 하는데 사용했고 이건 다 금융 시스템에 주입이 됐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특히 그 회사채를 통해서 대량의 자금을 빌려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배당금을 늘리고 이러한 형식으로 기업들의 이익을 늘리고 주가를 부양시키는 인위적인 행동들을 위해서 빌린 비용의 대부분을 사용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인위적인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빚으로 빚. 이 모든 건 실질적인 번영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오직 빚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영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영원한 성장을 위한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의 유동성 장세를 이용한 인위적인 시장 조작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그 겉모습만 보고 절대로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내부적인 그 상황에 이런 것들이 있다. 지금. 그리고 특히 심하다. 지금은 2008년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런 회사채나 양적 완화 그리고 개인들의 이런 그 작은 비중이 대부분 투자 비중에 지금 옮겨 타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은 거품 붕괴 직전에 나타난다 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제시 콜롬버가 올린 그 보고서의 그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게.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마찬가지로 제시 콜롬버가 얘기하는 거대한 재앙은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에 거품이 터지는 시점이다라는 주제로 그 나머지 절반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 포브스지에 실린 그 링크 내용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영문 해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실제 내용을 보시면 될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번 주말이죠. 아마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 미국의 중국에 부과하는 그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이 부분에 대한 소식이 나올 텐데 그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좀 유익하셨다면 뭐 구독, 알람,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 이어서 거대한 재앙은 미국 주시장에 거품이 터지는 시점이다. 화편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